8번째 이야기. 째보 아이로 태어난 염소. 1975년 내가 태백산 도소람에서 몇 철을 살았을 때 아랫 마을의 가난한 시골집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안주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양이 아주 흉한 째보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째보가 아니라 볼 두 쪽이 쌍으로 째어진 째보였습니다. 울 때마다 째어진 뺨은 팔딱팔딱거렸으며 뾰족한 턱에 울음소리까지 꼭 염소의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랄수록 불량스러워졌습니다. 돌이 막 지나 2살 된 아이가 불량을 떨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수하기 위해 잠깐 벗어놓은 시계를 구정물에 집어넣는가 하면 어머니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 등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기 일쑤였으며 병이고 동이고 항아리고 살림살이는 모두 다 메어쳐서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들끼리 기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몇 해 전 식구들이 모두 영양실조에 걸려 건강이 염려스러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웃 사람들이 염소고기를 먹으면 좋다고 권하여 염소를 한 마리 구하여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그냥 잡으면 노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으므로 죽이기 전에 특별한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짐을 실은 무거운 지게를 끌게 하여 모진 고통을 주면 노린내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염소를 논뜰, 밭들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쉬지 않고 굶겨서 끌고 다니자 탈진한 염소는 마침내 쓰러져 죽었고 가족들은 그 염소를 잡아서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 태기가 있어 이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집안 사람이나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생김새와 울음소리,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이의 짓거리를 보고 적의 집안을 망치고 원수 갚으러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며 한결같이 입을 모아뜨렸습니다. 축생이라 할지라도 가혹하게 죽으면 원심을 품게 됩니다. 그 과보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속담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번째 이야기. 능구렁이가 아들로 태어나. 가끔씩 나를 찾아오는 신도 남진여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라는 시조를 지은 남구만 대감의 후손으로 매우 큰 대갓집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녀가 시집을 가기 직전인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갔다가 부엌 대들보 위에서 팔뚝보다 굵고 길이가 2발이나 되는 능구렁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을 듣고 마당에서 일하던 머슴들이 쫓아와서 보니 아씨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구렁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정신이 없어서인지 멀뚱하게 움직이지 않다가 사람들이 온 것을 알고 장작더미 속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머슴들은 장작더미 속으로 반쯤 들어간 구렁이를 쇠고랑으로 찍어 죽인 다음 냇가로 가서 불에 구워 막걸리 한 말과 함께 걸판지게 먹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진여심은 시집을 갔고 부엌에서 본 것과 똑같은 능구렁이가 노젓가리 앞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태몽을 꾸고 외동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점잖은지 생전 웃는 일도 떠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누가 웃기는 말을 해도 피식하고 말 뿐 껄껄거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병원을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의 약혼녀 또한 약대를 졸업하여 새로 개업할 병원 옆에 약국을 차릴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여심의 남편은 대법관까지 지냈고 이화여대를 나온 2 딸은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집안의 분위기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은 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시집간 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진여심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미쳤나? 내 동생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때리느냐? 진여심이 남편의 지팡이로 아들의 등짝을 한 차례 때리자 아들은 지팡이를 빼앗으며 살기등등한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아, 때리면 때렸지 어쩔 거냐? 이놈이 정말 미쳤구나.
진여심이 다시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지팡이를 콱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때마침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아들은 삼각산 골짜기로 놀러 갔습니다. 그들은 개를 한 마리 끌고 가서 두드려 잡은 다음 그 개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실컷 먹으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새검정의 시원찮은 여인숙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한 방에 자자고 했으나 진여심의 아들만은 고집을 부리면서 독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아무리 불러도 그 방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연탄 과열로 비닐 장판과 함께 살이 타버려서 몸을 바싹 오그라뜨린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장작 속에 타 들어갔던 구렁이처럼 말이죠. 남진여심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남편은 당신 때문에 그 순하던 아이가 죽었다고 원망하면서 큰 딸이 사는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진여심은 나날을 울음으로 지새우며 지내다가 얼마 후 나를 찾아와 애절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인과응보의 사례를 들려주면서 그녀의 마음을 다소나마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자 하였고, 그녀는 참회 기도를 통하여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까의 그 염소처럼 자신을 해한 일을 끝끝내 따라가 마지막 숨으로 원한을 갚으려 했던 혼, 그 고통은 몸을 바꿔서라도 돌아오고 작은 생의 울부짖음은 하늘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뱀처럼 한 생의 억울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무표정한 고요 속에 분노를 품고 살다 불타는 독방에서 생을 마친 이야기. 우리는 그 안에서 업과 인연의 무게를 목격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쏜 화살은 내일의 나에게 돌아오고, 오늘 베푼 자비는 내 삶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축생이든 인간이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 그것이 업을 멈추는 길이며 고통을 물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억울함은 화로 남고 화는 칼날이 되어 사랑하는 이를 찌르기도 합니다. 참회는 가장 깊은 치유이며 기도는 업의 불을 끄는 맑은 물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 세상,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는 오직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연은 풀지 않으면 다시 매이고 업은 덜지 않으면 다시 짊어지게 됩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짓는 마음이 다음 생의 문을 엽니다. 부디 오늘도 내 안의 어둠을 살피고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인연을 가볍게 하소서. 다음 이야기는 순간의 사랑놀이 원양어업을 한 박처사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